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표시된 함수, 줄여서 정적분 함수라고도 부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수투에서도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이때 선생님이랑 공부할 때 이계도 함수에 대한 내용도 살짝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이계도 함수를 배웠으니까 확장된 내용을 다 공부한 상태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수투 내용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새로울 게 하나도 없고요. 다만 이제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세 가지 정도를 좀 생각을 하면서 풀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이계도 함수를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적분까지 연계해서 적분과 연결해서 이걸 공부를 해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미적분이다 보니까 초월함수로 이 내용을 다뤄야 한다는 점만 생각하셔서 공부하시면 수투랑 크게 다를 건 없다. 아무래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수투 내용을 기억을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투 내용을 복습을 하면서 여기는 진행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알 거라고 설명을 하면 어차피 기억을 못하는 학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대충 또 공부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말 그대로 함수입니다. 함수. 그래서 이 친구는 정적분인데 함수예요. 이게 이상하게 들리셔야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정적분은요, a, b, fx, dx 적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이 스몰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 때문에요. 자, 이 식은 x에 대한 식인데 부정적분은 마찬가지로 x에 대한 식이죠. 함수예요. 하지만 이 친구의 ba를 대입해서 값을 구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더 이상 함수가 아니라 값입니다. 그래서 정적분 공부할 때 강조했던 것은 정적분은 값이다, 부정적분은 함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이 문장을 다시 읽어보면 매우 어색하죠. 정적분은 값인데 함수라니. 그래서 이 말이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다 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보십시다. 정적분 함수는 말 그대로 함수니까 부정적분이겠죠. 부정적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적분 인테그랄을 처리하였을 때 함수가 나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요. 이 녀석 또한 이제 부정적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정적분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좀 넓게 생각하면 정해진 함수가 없다, 즉 미분의 역연상 관점에서 보면 이 의미가 단순히 함수가 아니라 함수들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또 부정적분이라 함은 그 면적 함수의 후보인 라지 fx라는 이 녀석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쓰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정적분 함수는 부정적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즉 함수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겠죠. 하지만 정적분으로 표현이 됐다, 정적분을 곁들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정적분이긴 한데 이 녀석은 살아 있습니다. 뭐가? x가 살아 있어요. x가 살아 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여기 빨간 박스를 보시면요, 이 친구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부정적분이니까 정적분이니까 부정적분의 차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와서 보십시다. 빨간 박스에서 ft는 t가 독립변수이므로 t에 대한 식이겠죠. t로 이루어진 식입니다. 그렇다면 빨간 박스는 무엇에 대한 식일까요? 수투 때는 이게 참 어려웠지만 이제 한번 한 거니까 바로 여러분은 x에 대한 식이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잘 필기를 하십시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ft인데 이 녀석의 부정적분을 구하고 거기에다가 부정적분에다가 xa 이렇게 집어넣어서 정적분은 부정적분의 차로 표현한다 표현을 했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는 상수이고 이 친구는 함수인데 x에 대한 함수죠. 그러니까 잘 보셔야 하는 게 이 친구는 분명히 t인데 x에 대한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x d를 하는 거예요. t가 아니라. 그래서 이 빨간 박스에는 그 어디에도 t는 남아있지 않다. 모든 t의 자리에는 x랑 a가 들어가서 x에 대한 식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 식을 x에 대하여 미분을 해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요? 자, dx, dfx, dx, dfa가 됩니다. 이게 이제 미분의 성질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친구는 f'x인데 얘 라지 fx가 fx의 부정적분이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를 미분을 했어요. 그럼 dxt 하게 되면 적미 해서 이 친구만 남겠죠. 그리고 여긴 상수니까 상수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0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억이 나시나요? 자, 정적분 함수를 미분하면 안에 있는 녀석만 남게 된다. 얘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부정적분이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정적분은 말 그대로 정의로 그렇게 푸는 거고요. 정적분에서는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할 줄 아셔야 합니다. 차이를 분명히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랑 다르다고요. 다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얘랑 이거랑 dx, d 인테그랄 fx 여기는 fx죠 또. 이거랑 다릅니다. 결과값은 같지만 원리가 완전 다르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이때 또 중요한 마인드는 뭐냐면 자 봅시다. 이것도 뒤에 한 번 더 적어놓긴 했는데요. 잘 보시면 자 x 플러스 a인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왜죠? 라지 f t에다가 x 플러스 a x 하니까 이때는 라지 x 플러스 a 마이너스 라지 x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미분을 해주니까 이때는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지금 1차 식인데 개수가 1이니까 무리 없이 이렇게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가 1차의 개수가 1이 아니거나 또는 다른 함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는 좀 뒤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별표 하나 해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얘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게 얘를 ht라고 놓고 똑같이 생각해보면 여기 hx가 나와야 하죠. 그러니까 다음과 같게 되는 겁니다. 이때 무리해서 뭐 이걸 미분할 때 곱의 미분법을 뭐 하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여기가 ht면 여기가 hx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정적분으로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의 문제 중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적혀져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더 낼 수 있죠. 가령 어려운 문제들은 이 t 자리에 다른 문자가 막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t 자리에 다른 문자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서 이 문자를 없애기 위해서 치환을 해서 푸는 유형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딱히 그 유형이 안 보이기 때문에 문제풀이 가서 또 추가로 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수투에서와 같이 세 가지 유형만 잘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여기는 그냥 풀이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풀이를 암기하라고 하는 이유는 왜 이렇게 푸는지를 논리적으로 뭔가 기억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이에요.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는 자, 얘는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죠. 아까 정적분으로 함수를 뭔가 표현하긴 했지만 우리가 분명히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는 부정적분이고 함수라 했는데 이 친구는 함수가 아니죠.
이 친구는 이제 함수가 아니라 상수이다 라는 게 보이면 공부를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를 라지 ft로 부정적분 한 다음에 이 1을 대입하면 그냥 이번엔 상수만 남겠죠. 자, 그래서 더 이상 이 친구는 함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값이라고 k로 놓을 수가 있는 거겠죠. 특정한 값 k로 놓게 된다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건 k로 치환해서 푸는 겁니다. 좀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k라고 치환을 하시고, 자, 이 k를 집어넣어서 fx를 표현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fx를 또 다시 한번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치환하고 넣고 그 다음에 그 식을 한 번 더 넣는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이제는 이 문제를 답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과 같이 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대표적인 문제로 치환하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예제가 딱히 없습니다. 바로 필수 예제 가서 풀어보시면 돼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바로 문제풀이 가서 해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세 번째도 기억을 합시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풀이가 같은데 첫 번째로는 대입을 하고 두 번째는 미분을 하는 겁니다. 방금 보셨기 때문에 이 친구를 미분하면 dxd 하게 되면 바로 g'x가 나온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 g'x가 바로 fx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얘를 미분하면 fx가 나왔죠? 근데 그게 gx에 미분된 함수 즉 g'x이기 때문에 g'x가 바로 fx다라는 정보를 주고 있는 식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자, 이 정적분 안에 있는 이 함수가 도함수라고 했죠. 그러면 이 녀석이 바로 gx의 도함수인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 fx의 면적함수, 그러니까 원시함수는 gx가 되는 거죠. 원시함수. 이런 식으로 적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가 부정적분에서는 적분을 하나로 고정할 수가 없었죠. 즉 적분상수 c가 붙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적분상수 c가 붙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특징적으로 a의 값을 대입했을 때 바로 0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ga가 0이다 라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면 바로 적분상수 c를 바로 알아낼 수 있다. 즉 고정된 함수값을 갖게 된다. 하나의 함수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잘 정리하셔야 되는 건 처음에 공부할 때도 위에서도 강조했지만 우리가 부정적분하고 정적분하고 그다음에 정적분 함수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부정적분은 했을 때 나오는 게 함수들이 나왔죠. 함수들이 나왔고 정적분은 그냥 값이 나오는데요. 정적분 함수의 특장점은 두 개의 장점을 믹스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얘는 그냥 함수가 된다는 거죠. 함수들이 아니에요. 하나로 정확하게 고정이 됩니다. 적분상수를 없애준다라는 굉장히 좋은 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는 두 가지를 해줘야 하는데 바로 대입과 미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문제를 보면 바로 대입 하나, 미분 하나 하면 된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 풀어보죠.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딱 보는 순간 정적분 함수구나. 그러면 얘를 ht로 놓게 되면 이 친구를 미분했으니까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여기는 x sin x가 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쉬운데 실제 문제에서는 우변에 어떤 의미를 주게 되죠. dxd 하기 전에요. 그래서 이땐 반드시 x의 2를 대입을 해서 그렇게 된 값이 0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얘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2를 넣으면 2 사인인데 얘는 0이 아닌데요. 이거는 미분된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네, 집어넣었어야죠. 즉 이 녀석을 이제 hx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거의 의미는 라지 h의 이의 값이 0이다 라는 거죠. 즉 이 녀석의 면적함수 원함수를 구해봐, 원시함수를 구해봐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부정적분을 통해서 하잖아요. 부정적분을 하게 됩니다. 그럼 부정적분을 할 때는 우리가 지금 이 친구 생긴 걸 보면 네, 치환해서 푸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분을 하겠죠. 그러면은 로다삼지 해가지고 풀 텐데, 그렇게 해서 나오는 값에 원래는 뭐가 들어있어요? 적분상수 C가 들어있게 되죠. 로다삼지에서 적분을 한 다음에도 적분 상수 C가 살아있게 됩니다. 이 친구를 이제 어떻게 없앤다? 바로 2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온다를 이용하여 없앨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부분 적분은 이제 잘 하실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는 경우가 케이스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 그대로 이렇게 생긴 녀석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긴 거. 여기도 이 생김새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필기 하시고요. 세 번째 케이스도 바로 대입과 미분을 하시는데 이때는 2번 하셔야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이요. 왜 2번 해야 하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이 x에다가 a를 대입하시면 당연히 이 값이 0이 되겠죠. 그래서 GA는 0이다. 이 식이 첫 번째로 나오고요. 첫 번째. 두 번째로 이 녀석을 이제 미분을 해야 되는데 앞과의 차이는 뭐냐면 이때는 이 비적분 함수에 x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dt에 대해서 내가 적분을 할 건데 x가 들어있기 때문에 앞에서와 차이가 생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얘는 전개를 해줘야 됩니다. 정석풀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투 때도 연습 많이 시켰었는데 별표 여기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제일 중요하냐? 이게 더함수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만들기가 너무 좋아요. 자, 보시면 전개를 해주시면요, 적분의 성질에 따라서 적당히 쪼개지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쪼개진 녀석의 x는 이렇게 밖으로 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그대로 여기에 적어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는 다 ft 그리고 tft 이렇게 t로 이루어진 식으로 네, 적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미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미분을 하면 당연히 라지 t로 바뀌고 여기는 네, 이걸 이제 tft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을 ht라고 했을 때 라지 ht가 되는 겁니다. 얘를 미분했을 때 얘가 되는 거죠. 자, 얘를 tft 이렇게 생각하시면 얘를 미분하면 이게 나오지 않죠. 곱의 미분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튼 이렇게 생각하신 다음에 이 친구를 이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미분을 하십시다. 자, 이 녀석은 곱의 미분법이죠. 다시 보세요. 얘는 x고요. 이 박스는 x로 이루어진 함수죠. 그러니까 곱함수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이 친구는 그냥 함수죠. 그러니까 그냥 미분이 됩니다. 쉬운 것부터 할까요? 이 뒤에 있는 녀석을 미분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x, fx로 바꿔주면 된다 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나오고, 앞에 있는 녀석은 말 그대로 곱의 미분법을 해주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얘 미분하면 fx입니다. 이렇게 적고 났더니 얘네가 쓱쓱 사라지죠. 수투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소수령에서 쓸 줄 아는지도 많이 물어봅니다만 지금은 아마 소수령으로 나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굳이 수투에 있는 내용을 낼 필요는 없죠. 얘를 이용을 해서 이계도 함수랑 연결한 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바로 G'X다. 그럼 여기서 이제 흥미롭게 보셔야 되는 것은 보시면 얘를 미분했더니 나오는 게 얘죠. 즉 3번 케이스를 미분했더니 2번 케이스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재밌는 것은 G 프라임 X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죠. 그러면 자, 잘 따라오세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케이스 2번에서 fx는 gx의 더함수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 저 아래에서는 이게 g 프라임이 돼 있었으니까 fx는 g 프라임의 더함수이다. 그 우리가 프라임의 더함수를 뭐라 표현하죠? 했을 때 바로 이게 더함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fx는 바로 뭐다? gx의 이게 더함수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는 겁니다. 그래서 자, 두 번 한다. 첫 번째는 대입하고 미분하시고 그 다음에 나온 녀석이 바로 얘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이 친구가 나온다. 즉 얘가 이 보라색이 gx였기 때문에 이 파란색은 g 프라임 x인 것이고요. 보라색은 g2 프라임 x인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익숙한 사람한테는 매우 쉬운 문제인데요. 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굉장히 곤욕이 될 거예요. 연습을 하시고 자, 얘도 그냥 미분해 준 거니까 ln x 플러스 1 마이너스 ln x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ln x 플러스 1 나누기 x가 되겠습니다. 자, 수투에서는 여기까지 배웠죠. 그러니까 이게 수투의 본연의 내용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빼버리는 거 보면. 그래서 수투에서 중요하게 썼기 때문에 한번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응용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래서 자,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를 나타낸 표현이죠. 그래서 이 식을 잘 이용하면 이렇게 미분계수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미분계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 것이다. 타입 1, 2죠. 타입 1 이렇게 표현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봐두시면 좋은 게 앞에서 뭐 이 친구는 풀었죠. x 플러스 1로 x 플러스 a가 들어가도 똑같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두 번째로 이제 여기 ex가 들어가면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ex 같은 경우는요 그 과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라지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에 exa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라지 ex 마이너스 다음과 같게 되겠죠. 이 친구를 미분을 해주면 얘는 사라지겠지만 이거는 여기에 dx, d를 해주는 거니까요. 당연히 fex의 속미분 해주셔야겠죠. 이 원리를 생각을 해보시면 왜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나와도 되는지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걸 좀 완벽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죠. 그래서 gx가 들어가는데 속미분, hx가 들어갔지만 속미분 해주셔야 하는 이유가 다 여기서 얘를 미분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잘 적어 두십시오. 그래서 필기 빠진 거 없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잘 적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개념이 중요하고요. 문제 푸는 건 초월함수로 바꿔치기만 하면 돼요. 초월함수가 잘 연습이 돼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한번 필수예제 풀어보십시오. 다 푸셨죠? 네. 케이스 1번입니다. 얘를 k로 치환해라. 그러면 fx는 ln x 플러스 k가 된다. 그리고 나서 이걸 다시 집어넣어라. 어디에? 여기에. 그러면 ln x 플러스 k가 들어왔죠. 근데 이제 t, t로 나타내야겠네요. t 플러스 k, dt는 k다. 이렇게 식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잘 나와 있으니까 보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갈 때는 당연히 적분 우리가 앞에서 했던 적분법을 잘 사용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부분 적분 잘 하실 테니까 크게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또는 이거는 외우고 있으라 했죠. 그래서 t ln t 마이너스 t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똑같은 문제네요. 얘도 치환해서 하는 거니까 얘도 여러분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두 번째 중요한 거 위주로 해야 돼요. 잘 보시면
딱 보는 순간 아, 두 번째 케이스구나 해서 대입 한번 하시고 미분 한번 해라 기억을 하셔야겠죠. 대입을 하시면 x에 0을 대입하면요, 이제 여기에다가 0을 대입하는 게 0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0을 대입해 보시면 자, a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 마이너스 0 사라지고 0 들어가니까 a가 0이다. 그래서 네, a는 a의 값은 2 플러스 a죠. 네,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 이렇게 넣고 이제 뭐 하면 돼요? 미분하시면 되겠죠. 미분하면 fx가 나온다. 그래서 fx는 그래서 미분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것도 잘 보시면 x에 먼저 0을 대입하는 거예요. 0을 대입하시면 사라지고 네, 아무 의미가 없죠. 원래는 여기서도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는 문제가 조금 더 네, 컴팩트한 문제이긴 합니다. 사라지게 했으니까 뭐 첫 번째 대입은 의미가 없었네요. 미분을 하시면 미분을 한번 하면 이게 나오죠. 그래서 미분을 한번 하시면 a 코사인 EX 앞에 2 붙여주고 자, 이때는 이제 x에 0을 넣는 게 의미가 있죠. 두 번째 대입입니다. 대입해 주시면 자, 이번에는 코사인 값이 1이니까요. 2a 마이너스 2가 0이 된다. 즉 a는 1이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되고요. 이 친구를 한 번 더 미분을 해주면 이때는 이제 fx가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4a 사인 2x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겠습니다. 그때 앞에서 a를 구해놨으니까 바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의미를 잘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의미는 뭐라고요? 얘의 뭐다? 이게 더함수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주면 바로 fx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게 더함수 해석을 해서 추가적인 정보들을 엮어 나가는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들이니까요. 적분이랑도 잘 연결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수예제 10번 보죠. 자, 이게 해석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해석하는 문제가 나오고 이때 이계도 함수까지 갈 거다라는 거 계속 너무 강조했나요?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범위 안에서 지금 이 친구의 극대를 구해달라 했어요. 극대하는 순간 머릿속에서 이제는 좌라락 나오셔야 돼요. 극대하는 순간 뭐가 떠올리셔야 돼요? 제일 먼저 도함수가 부호가 바뀌는 점인데 어떻게 바뀌어요? 증가하다가 0이 됐다가 감소하는 연속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극대니까 이계 더함수 입장에서도 해석을 하실 줄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0인데 얘가 0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0이 아닌데 구체적으로는 얘가 극대니까요 위로 볼록이죠. 그래서 이 값이 음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줄줄줄 나오죠. 나오셔야 돼요. 결국에 자 내가 도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라. 얘는 도함수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얼른 이렇게 도함수를 구해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또 생각하셔야 되는 게 코사인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생겼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 문제에서는 0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뭐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실상 이 녀석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얘가 그냥 하나의 1차 함수로 보입니다. 크로스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해요? 그냥 크로스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얘는 뭐예요? 얘도 크로스죠. 그러니까 이 친구를 완벽하게 그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일단 얘는 1차고 얘는 1차인데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거 같잖아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당연히 2분의 파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져다 놓고 문제에서는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끝이 나는 건데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얘를 좀 디테일하게 그리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얼추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다. 어디선요? 지금 이 구간 안에서는요. 그래서 어디까지는 우리가 확실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 했을 때 극대 극소를 찾는 부분. 그러니까 극대만 보자면 여기가 극대죠. 왜냐면 여기가 소죠. 항상 이렇게 소 이렇게 기억하라 했으니까 극대 값은 바로 2분의 파이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2분의 파이 대입해 주시면 인테그랄 이번에는 2분의 파이 계산하는 문제로 바뀌죠. 그래서 t로 돼 있긴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정적분값 구해줘가 됐습니다. 정적분값 구해주면 되겠죠. 계산은 여러분이 잘 하실 거라고 있습니다. 부분적분 이제 잘 하실 거라고 믿고 맡기도록 할게요. 이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아이디어 잘 마무리를 하시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t sin t 마이너스 sin t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함수를 해석하게 하는 정도로 쓰인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뭘 빨리 보는 게 중요해요. 얘가 뭐다? 도함수다. 이게 중요했죠. 얘가 도함수다. 이거 기억하셔야 하고 그렇다면 이제 앞에서 이게 도함수다 라고 표현했을 때 또 문제로 줄 수 있다. 이런 점들까지 연결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책에서는 이게 도함수까지 해석하는 문제가 선생님 쭉 봤을 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어려운 책 풀 때 연습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뭐 가령 여기서 여기 이거는 수투 내용이라고 설명을 이 책에서는 안 하셨잖아요. 이제 안 했잖아요. 빼버렸잖아요. 투 내용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또 문제에서는 나오더라고요. 여기 어디였죠? 여기 18번 같은 경우에 이걸 이제 해석하는 것 가운데 x-2 있으니까 이게 더함수로 또 미분계수를 해석해줘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일단 설명할 것들 이 책에 있는 것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고 추가적인 내용들 더 심화된 내용들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중요하고 시험에서 자주 이용되는 툴이니까 반드시 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